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출시된 슈퍼 미니프라인 다그온 시리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시 시점과는 좀 다르지만 앞으로 용자 미니프라 중 주인공 캐릭터 관련 제품은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그온 편을 기획하게 된 추가적인 이유는 용자 슈퍼 미니프라 출시 초반부의 제품 구성은 어떤지 현 시점 출시 미니프라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보이는 구성이 전체적인 내용물인데요. 총 3박스의 구성 중 변형 가능한 파이어 스트라토스를 한 세트, 두 세트에는 파이어 전부, 파이어 레더, 파이어 레스큐, 미니 사이즈의 파이어 스트라토스, 그리고 옵션 파츠를 포함한 구성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옛날 500원짜리 시관 세대인데요. 가장 처음에 접한 카바야 시관이 파이어 다그온입니다. 그래서 용자들 그 무엇보다도 친숙하고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파이어 스트라토스, 다그 파이어의 경찰차 형태인 이 모습은 이번 세트에서 예전 카바야 시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따라해봤습니다. 저는 파이어 스트라토스의 차체 아랫부분도 왜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네요. 차체 앞부분을 돌려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발가락과 지지 부품도 풀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변형을 할 때는 부품만을 움직이지 말고 그 형태를 움직이는 부분을 통째로 잡고 움직여야 파손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이후에 팔도 내려주고 등에 있는 경찰차 사이렌 부분을 움직여서 다그 바이어의 머리를 슬라이드 기믹으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지금 봐도 90년대에 출시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멋지네요. 이게 1996년의 캐릭터가 맞나요? 가동률은 변형 로봇임에도 어느 정도 관절을 가지고 있고 특히 팔과 어깨 관절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DX 파이어 다그온은 이 파이어 스트라토스도 변형이 되고 합체도 되는 제품이었네요. 슈미프는 스케일이 작아서 따로 포함을 시킨 것이겠죠? 양팔 아래에는 심지어 장착되어 있는 파이어 블래스터를 손에 잡고 사격 포즈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그 파이어에서 파이어 스트라토스로 변형하는 방식은 역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역시나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제 메인 제품의 리뷰가 되겠네요. 그 어떤 프라모델보다 디테일이나 구조가 뛰어난 반다이의 다그온 비클 모드입니다. 미니 사이즈의 비클들은 스티커가 많이 쓰였는데 변신 중에 마찰이 많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 바래지네요. 몸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파이어 존버는 보잉 747을 모티브로 하였는데요. 양 날개 아래에 창고 같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기를 베이스로 하였지만 화물 수송기가 더 가까운 형태네요. 외형이 변신을 할 것이므로 당연하게 보이지만 비행기와의 조화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합체입니다. 보잉 747이 전장 70m의 대형 기체인데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니까 크기 차이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다그온의 신장이 약 20m인 거 보면 브라이싱크론이 다그온도 좀 심한 게 있군요. 파손에 주의하면서 변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작에서 합체 과정에 나오는 장면을 참고하였네요. 비행기 앞 날개를 접어주면서 꼬리 날개도 접어주시고요. 수납 공간으로 보였던 부분을 안쪽에서 밖으로 펼쳐내면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비행기 엔진도 위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이 다음은 비행기의 기술을 반으로 쪼개 팔을 꺼내줍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분리를 해서 추가 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더 합체나 액션 토이지에서 나온다면 뭔가 개선이 되겠죠? 다음은 독수리 가슴 장식을 1차적으로 열어서 랜딩 기어를 넣어주면서 파이어 다그온의 얼굴을 꺼내줍니다. 다음은 허리 부분을 잡고 가슴 상체 내부를 2차적으로 열어서 파이어 스트라토스를 넣어줍니다. 고정시키면서 넣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네요. 나머지는 파이어 레스큐와 파이어 레더에서 주먹을 꺼내준 뒤에 변형된 팔을 뚝딱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완전 변형 상태인데도 정말 멋지죠? 이 상태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카바야 고전 시관 이후 다그온인데 정말 만들고 나니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감격에 겨워했네요. 5,400엔의 이 구성이라니. 출시 당시에는 해자로웠습니다. 지금도 비율이 좋지만 프로포션 파츠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가동률도 보면 막 자유롭다기보다는 원작의 장면을 무리 없이 재현할 수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고 그것만 즐길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합체 직후 양손을 엇갈리면서 만들 수 있는 포즈는 가능은 하지만 파일 자체가 약간 짧아서 살짝 느낌이 부족합니다. 프로포션 파츠를 핸드와 헤드만 바꾸기만 해도 이 모든 부분은 가능한 포즈입니다.
파이어 레더의 사다리가 연장돼서 검 형태가 되는 파츠는 사다리를 완전히 분리한 뒤 교체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파이어 블레이드 형태로 검을 꺼내서 적을 십자배기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시면 그래도 피규어의 기능이 들어간 슈미프라 어느 정도 가동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몸체중 다리가 파이어 점보의 수송칸이라 연장이나 관절에 필요한 주요 기믹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만져보면 필요 없습니다. 외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파이어에는 슈미프 다곤 2번 세트 구성이지만 앞의 다그 파이어 때 영상 작업에 미리 사용하였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앤의 변신 상태로 약간 전대물 같은 느낌입니다. 파이어란 이름의 특성답게 불을 이용해서 싸우며 독수리 형태로도 변신해서 날아다닙니다. 정열적인 앤의 성격 때문에 파이어라는 말이 잘 어울리네요.
파이어버드 날개를 반대로 끼우기는 했네요. 날개의 하얀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일단 전편의 파이어 다그온은 주인공 앤이 파이어 앤으로 변신 후에 다그 파이어의 융합 합체 형태로 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레스큐와 레더, 파이어 전보와 합체하여 파이어 다그온이 됩니다. 이번에 파워 다그온은 다그 파이어가 파이어 쇼벨이라는 초거대 포크레인에 합체하면서 변형하는 로봇이죠. 그리고 슈퍼 파이어 다그온은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이 초화염 합체를 한 그레이트 모드입니다. 먼저 파워 쇼벨을 보시면 정말 미국에나 있을 것 같은 초거대 굴착기 같이 생겼네요. 완벽한 비클의 모습입니다. 파이어 쇼벨은 일단 땅을 파는 기능을 하는 쇼벨 암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실린더가 움직여지면서 기계적인 모습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쇼벨의 버킷 부분은 드릴이나 집게로 교환을 할 수 있어서 극중 전투 방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그파이어를 쇼벨에 올려서 크레인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하는 장면을 따라할 수 있네요. 다그온 1탄, 2탄을 구매하면 원작 장면을 재현할 수 있어서 이때 놀이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반다이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 다그온으로 변신입니다. 파이어 쇼벨의 캐터필러에 있는 하부를 분리해서 다리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저의 영상대로 따라해보시면 파손의 위험이 좀 줄어들 겁니다. 생각보다 허벅지와 다리 쪽 관절이 견고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주의 깊게 변형을 해주시고요. 고관절 연결 부위를 이용해 뻑뻑한 관절을 이동시켜 주기도 합니다. 상부 쪽 변형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쇼벨암은 분리해 주시고 팔과 어깨 부분을 회전하면서 변형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이 회전을 시켜줘야 하는 점이 있어서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 다그파이어를 파워 다그온의 가슴을 열어 삽입해주면 끝입니다. 색분할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카바야 고전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느낌을 2020년도에 다시 느낄 수 있게 리뉴얼해서 출시해준 반다이 캔디 사업부에 감사하네요. 파이어 쇼벨은 파워 다그온의 오른쪽 팔에 장착되어 있어서 팔이 무게에 잘 버텨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파워 다그온은 워낙 단단하고 견고한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는 않네요. 우락부락한 근육질 모습이 살아있는 파워 다그온이었습니다. 저 넓은 우주 속에 푸른 지구의 꿈을 지켜라.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도 용기와 우정은 변함이 없네. 일어나 달려라. 어둠 다음은 초화염 합체로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을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상에서는 파워 다그온에 파이어 다그온이 합체해서 날아가죠. 메인 메카와 서브 메카가 바뀐 것 같지만 파이어 N이 선가드의 불새같이 골라서 융합 합체를 하는 것이니까 둘 다 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합체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대 용자물 그레이트 합체 중에서는 가장 쉬운 편이 아닌가 싶네요. 끝없이 펼쳐진 저 넓은 우주 속에 푸른 지구의 꿈을 지켜라.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도 용기와 우정은 변함이 없네. 일어나 달려라. 어둠 끝없이 펼쳐진 저 넓은 우주 속에 푸른 지구의 꿈을 지켜라.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도 용기와 우정은 변함이 없네. 일어나 달려라. 어둠 파워 다그온의 다리는 그레이트 모드의 발로, 팔은 그대로 사용하며 몸통은 부스터 형태로 파이어 다그온 등에 부착하면 되네요.
고정성은 약하지만 파워 다곤 드래곤의 갈기를 빼내서 그레이트 모드를 위해 씌워주는 것은 화이어 제이 데커를 생각나게 합니다. 완전 변형 합체만으로도 슈퍼 화이어 다곤은 완벽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용자 슈미프 중에 다그온 편을 빼놓으면 안 되네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프로포션 파츠는 생각보다 없는데요. 비율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 팔 부분이 더 작아졌습니다. 발 부분도 발 커버가 추가로 들어있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네요. 그레이트 모드용 헤드는 완전 변형 합체 중시 시 고정성이 약한 드래곤 갈기의 분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프로포션 파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가 줄어든 그레이트용 팔은 가동 범위를 좀 늘려주는 기능을 넣었으면 했는데 없기 때문에 파이어 다그온의 관절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 편이네요. 또한 라이언이 없어 검을 이용한 포즈를 이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슈퍼 화이어 다그온의 프로포션 파츠는 피규어적인 액션 포즈에 신경을 덜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슈퍼 화이어 다곤이 완성되었으니 팔을 엇갈려서 합체 완료가 되었다는 포즈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은 프로포션용 팔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 변형용 파워 다곤이 팔 관절이 더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떠올려 보면 합체 메카의 개수가 적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슈퍼 화이어 다곤이 견고하고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레이트용 소드나 캐논이 아직은 없기에 빔 같은 필살기를 사용하는 슈퍼 화이어 다곤입니다. 그래서 슈퍼 메가 광파의 자세를 한번 취해봤네요. 먼저 라이언은 DX에서 봤던 것과 같이 직관적인 변형을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관절이 삽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프라모델로서 만들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버금가도록 관절이 이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라이언의 장식이 도색된 상태로 사출되었다는 것인데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만약 스티커로 처리하게 했다면 저 굴곡들을 어떻게 붙여나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검으로의 변신은 적절하게 팔을 회전하여 어깨 속으로 숨겨주고 슬라이드 기믹을 이용해 다리 길이를 줄여준 뒤 갈라진 검날을 모아 머리 쪽으로 씌워주면 끝입니다.
슈퍼 미니 프라로 라이언을 보니 저는 감회가 새롭긴 한데 다그온 방영 당시 DX 라이언이 인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니 프라로도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좀 불쌍한 캐릭 같습니다. 소드는 다그온에게 장착하기보다는 사람이 잡고 가지고 놀아야 될 정도의 크기와 외형이기 때문이죠. 파이어 다그온이 변형 상태의 라이언 소드를 들고 있어도 이질감은 없는데요. 검보다는 대포를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프로포션용 라이언 소드를 들고 있으면 파이어 다그온의 액션 포즈에 취함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슈퍼 화이어 다그온의 완전 변형 라이언 소드를 장착해도 구수하니 멋지긴 한데요. 역시 프로포션용 검날을 바꿔 원금광음을 주니 놀이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 보고 있나요? 라이언과 세트로 들어있는 건키드. 애니메이션상에서는 라이언의 의형제 중 동생에 해당되는데요. 캐논으로 변신하는 특징 때문인지 총을 다루는 카우보이의 모습입니다. 몸의 50%는 로봇의 몸체를, 나머지 50%는 캐논의 경통 부분을 차지하는 건키드는 부분이 크게 양분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로봇 모드에서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팔과 다리의 구부러짐, 머리의 회전 등 기본적인 가동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도색된 파츠가 많지만서도 스티커 처리가 굉장히 많은 건키드의 가슴을 보니 도색된 황소의 얼굴 모습이 투우를 생각나게도 하네요. 마스크를 장착하고 어깨에 라이플을 회전시켜 공격 모드로 만들 수 있는데 황야의 무법자, 악당 같은 느낌입니다. 건키드가 중요한 이유는 캐논 형태인 무한포 때문이죠. 등으로 펼쳐져 있는 캐논을 로봇 머리에 씌워주고 팔다리를 접어주면 끝입니다. 라이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들고 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형태의 크기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완구를 기대하고 디자인한 부분이겠죠? 저 넓은 우주 속에 푸른 지구의 꿈을 지켜라.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도 용기와 우정은 변함이 없네.
다음은 비행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를 반으로 갈라주고 날개를 펴준 뒤에 조준경을 내려주면 완성입니다. 억척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나름 4단 변신 로봇답네요. 탱크로도 변형 가능한데요. 날개를 접어준 뒤 로봇 형태의 다리를 아래로 접어 캐터필러가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바닥에서 굴릴 수 있도록 무한궤도 사이에 보조바퀴가 돌아간다는 점이네요. 앞부분이 무한포의 총구 부분이라 변신의 차이가 있나 싶긴 한데 손으로 만지면 그래도 움직이는 손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질의 파워다그온에게 무한포를 장착해 볼까요? 파워다그온 등에는 이런 캐논과 연결하는 보조 부품이 아예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참 설계가 대단했던 반다이네요. 무한포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파워다그온의 위용 때문인지 가볍게 느껴집니다. 슈퍼화이어 다그온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보조 옵션 부품을 이용해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단단히 고정되는 편입니다. 또 파워 다그온의 쇼벨암과 대칭인 곳에 무한포가 존재하다 보니 무게중심도 얼추 맞아져 기립 자세에서의 안정성이 더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 나온 화이어 제이데커의 건맥스와 다르게 무너지지 않는 건키드 무한포 비율입니다. 완전 변형 라이언 소드를 들고 있으면 DX 느낌으로 즐길 수 있고요. 프로포션용 소드로 교체하면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을 완전히 재현할 수 있네요. 리뷰를 위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만져본 다그온 팀이었지만 정말 완성도가 높고 가격이나 구성 어느 하나 깔 게 없는 용자 미니프라였습니다.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